에이수스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17.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모델이에요. 9세대 인텔 코어 i7 엔비디아 쿼드로 T1000이 탑재된 17인치 노트북입니다. 가격은 약 260만원. 개 중에 저렴하다고 했지 저렴한 노트북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전자기기에 프로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가격은 조금 나가요. 그런데 아트까지 붙었어. 프로 아트. 비싸지. 이 녀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대 10 비율의 17인치 디스플레이. 그러나 15.6인치 노트북에 가까운 콤팩트한 본체 크기. 두 번째, 스로틀링 없음. 세 번째, 밀스펙, 팬톤, ISV. 인증이란 인증은 다 받은 제품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가 아닌 스타 그레이 색상의 메탈 바디, 대각으로 이어지는 메탈 헤어라인, 상판 모서리 부분은 모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마감해주면서 멋이란 멋은 다 부렸습니다. 촌스럽지 않고 충분히 고급스럽습니다. 앞부분을 제외한 모든 면에는 열 배기구가 뚫려 있고 스피커는 하단 배치입니다. 17인치 노트북이지만 꽤 이전의 15.6인치 노트북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 15인치 노트북들과 비교할 수 있는데 최근 출시되고 있는 15인치 노트북들은 대부분 다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몇 년 전에 15인치 노트북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거의 같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7인치입니다. 15인치가 아니라. 달려있는 3개의 USB 포트는 모두 3.1 젠2 썬더볼트 3 달려있고 HDMI 2.0 포트도 준비됐습니다. 가장 반가웠던 점은 SD 4.0 카드 리더입니다. SDXC, UHS-2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메라맨들에게는 이보다 반가운 기능이 또 없죠.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속도 차이가 꽤 커요. 전송 속도 차이가.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지 이런 거. 두께는 가장 얇은 곳을 기준으로 1.8cm, 무게는 약 2.39kg으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얇고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밀스펙 인증 제품이고 하판 커버만 봐도 강성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작업 중에 집어 던지는 게 아닌 이상 내구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맘먹고 휘거나 내려치면 찌그러지죠. 밀스펙이라고 해서 천하무적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품 디자인이 아주 세상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좀 뿌듯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에이수스가 진짜 잘해요. 요즘에 얄미워 나처럼. 디스플레이는 16대 10 비율 17인치 WQXGA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이 녀석의 장점 중 하나죠. 16대 10 비율 17인치. 이건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16대 9 비율보다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점이 많습니다. 이만큼 볼 거, 이만큼 보는 거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화면 비율만으로도 이득 보는 느낌인데 팬톤 인증, 광색역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비교적 정확한 색감을 지녔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대 피크 밝기가 약 350니트라는 거죠. 평균 밝기는 300니트라고 보면 되고 노트북에서는 충분히 양호한 값인데 개인적으로 더 밝은 화면을 가졌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프로분들은 좋은 모니터 한 개씩 갖고 있으시잖아요. 썬더볼트 3도 있고 HDMI도 있잖아요. 물려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아트 경우에는 모니터도 있어요. 꽤 이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거 돌려드렸어요. 제가 구독자분한테 선물 받았는데 돌려드렸습니다. 괜히 줬어? 아까워. 얇은 3면 베젤, 그리고 180도로 꺾이는 힌지, 이런 것도 부가적인 특징입니다. 180도로 꺾이는 디스플레이는 터치 디스플레이일 때 이점이 많고요. 이 녀석은 터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용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HD 웹캠이 내장됐고요. IR 카메라는 따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문 인식 기능은 들어갔어요. 타사의 제품들과는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어요. 활용도는 똑같아요. 지문 인식이 지문 인식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위치가 좀 달라서 조금 신기한 것 뿐입니다. 지문 인식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편입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고 숫자 키는 없습니다. 숫자 패드가 없어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키의 크기가 커지고 키 간격이 넓어진다는 거겠죠. 정갈한 키배열을 갖게 되면서 오타율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키감은 일반적인 노트북들과 큰 차이 느끼지 못했고요. 얕고 쫄깃합니다. 좋아요. 기계식 키보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비슷하죠.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해볼까요? 비슷해요. 이런 레이아웃이 숫자 키를 자주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수스는 터치패드에 숫자 키를 집어넣어 줬어요.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옵션입니다. 이걸 굳이 옵션으로 빼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 파는 사람 마음이죠. 터치패드의 표면은 매끄럽고 클릭감은 가볍습니다. 좀 호불호는 갈릴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키보드 위에 달려있는 구멍은 스피커가 아니고요. 열 배기구입니다. 스피커는 하단에 배치됐어요. 풀레인지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는데 소닉 마스터 프리미엄, 에이수스 노트북에서는 빠지지 않는 오디오 튜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단 소리 출력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저음역대는 참 좋은데 고음역대에서 살짝 매끄럽지 않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영화나 힙합, 게임 이런 걸 할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깔끔하고 선명한 음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헤드폰 쓰면 되지. 헤드폰 쓰면 좋아. 간략히 주요 사양을 말씀드리면 9세대 인텔 코어 i7 9750H 프로세서, 엔비디아 쿼드로 T1000, DDR4 16GB, 512GB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추가 슬롯을 하나씩 지원하고요. 메모리는 최대 64GB, 스토리지는 최대 4TB 레이드 제로 1 구성을 지원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양인데 저는 당장 그래픽카드가 좀 가슴이 아파요. 쿼드로 T1000. 먼저 엔비디아 쿼드로와 지포스는 활용도 자체가 좀 다른 GPU입니다. 쿼드로는 배정밀도,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이 우수한 전문가용 GPU예요. 사진, 동영상 편집보다는 3D 설계, 엔지니어링을 위한 산업용 GPU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T1000 자체가 쿼드로 중에서도 그리 고사양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엔지니어라면 더 높은 버전의 쿼드로 GPU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품 가격은 더 비싸지겠죠. 물론 썬더볼트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럴 거면은 외장 그래픽을 하나 사두고 한 분기마다 노트북을 사가지고 쓰다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팔고 또 최신형 노트북을 사서 또 외장 GPU 연결해서 쓰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프로아트 스튜디오북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 판단이 된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친구들은 스로틀링이 없어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성능 저하 없이 퍼포먼스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노트북에서 스로틀링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건데 이 친구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껏 써왔던 노트북 중에서 최고입니다. 시스템 온도는 평균 70도를 유지하고요. 제품 겉으로 올라오는 열감은 약 37, 8도 정도 됩니다. 무난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한 가지 들 겁니다. 그러면은 시끄럽겠네. 열을 저렇게 내빼고 저렇게 퍼포먼스를 낼 거면 팬 소음이 엄청 나겠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팬 소음도 작아요. 소음이 치명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거. 수랭쿨러와 같은 별다른 어떤 쿨링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도 아닌데 이런 퍼포먼스를 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소음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비행기 이륙 소리는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뜯어봤어요. 내부가 아주 깔끔하게 잘 설계됐어요. 이건 칭찬해줘야지.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어쩌면 소비자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노트북을 내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만큼 희생된 친구가 있어요. 다른 게 가득가득 차지면서 배터리가 비교적 되게 겸손하게 들어갔어요. 57Wh.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시간 40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밝기, 최대 퍼포먼스, 최대 볼륨 기준으로 2시간 40분. 화면 밝기를 60%로 줄이고 내장 스피커가 아니라 이어폰을 쓰고 이 정도로 옵션을 맞춰서 타협을 본다면 3시간, 4시간 정도는 쓸 수 있죠.
이것도 좀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배터리 크기를 늘리면 다른 것들이 좀 희생이 많이 되잖아요. 제품의 두께도 두꺼워질 거고 무게도 무거워질 거고 또 그만큼 히트 파이프를 못 넣겠죠. 그러니까 그런 설계에 있어서 에이수스가 그런 타협을 본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다행히도 어댑터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함께 휴대하기에는 무리가 없고요. 워크스테이션이잖아. 그럼 이거 전원 연결해서 써요. 어댑터 크기 얼마 안 커. 배터리 라이프, 터치패드 제외하고 딱히 깔 게 없는 녀석입니다. 눈에 띄는 장점이 더 많죠.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만족할 만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분명 매력적인 노트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 오토데스크, 다소 시스템 등이 포함된 ISV 인증과 더불어 밀스펙, 팬톤 인증, 시스템 안정성, 기타 등등을 모두 고려하면 에이수스가 프로아트라는 브랜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3D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한다면 지포스가 들어간 상위 모델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장점이죠. 그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에이수스가 내놨다는 거. 내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제품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프로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비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3천만 원을 벌면 10배 이득이야. 물론 저는 그렇게 벌진 못하지만 그럴 수 있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 그잖아요. 100만 원짜리 사서 1억 버시는 분도 있잖아. 비트코인 가능하죠. 정말 깔끔한 제품이었습니다. 에이수스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17.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프로아트야. 전문가분들은 이런 거 쓰는 거야. 전문가용 노트북. 이거 가격이 1,300만 원이야. 전문가는 1,300만 원 써야지. 전문가인데. 그 프로를 자꾸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프로분들은 이 정도 써야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품도 제가 꼭 리뷰를 해보고 싶네요. 이거 한 컷 보여드리려고 이걸 에이수스한테 받았어요, 제가. 이 녀석은 엔비디아 쿼드로 RTX 6000이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RTX 6000이 들어간 게. 이 쿼드로 RTX 6000이라는 게 일단 데스크탑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픽 카드가 680만 원이야. 그래픽만 680만 원이야. 그럼 저 이번에 노트북 사잖아요. 그럼 걔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 너는 이거 사는 게 낫지. 이거 RTX 2060 들어간 거 있어. 네. 그게 금액은 큰 차이 없거든? 네. 그것도 한 300만 원 할 거야. 네. 이게 가격폭이 240만 원부터 네.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이거 사. 내가 봤을 때 이거 산 게 나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조금 아쉬운데 네. 아니 이 정도 안정성이면 네. 배터리 뭐 들고 다니면 되죠. 들고 다니면 되지 어댑터.